저라면 이 장자 호수공원역과 제일 가까운 쪽, 네, 요쪽에 좀 투자할 것 같아요. 그 중에 대단지. 오늘은 좀 구리랑 남양주 쪽에 경매 물건들이 꽤 나왔더라고요. 구리가 상승장 때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조정을 엄청 세게 받고 있어요. 구리에서 2010년식이면 사실 거의 새 아파트라고 봐야죠. 구리가 새 아파트가 좀 귀한 동네거든요. 아차산 금호 어울림 아파트인데요. 네, 299세대입니다. 단일 평수인 것 같아요. 전부 다 84인 것 같고 옆에 공원 있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요 정도면 네, 위치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한번 가격 한번 볼까요? 완전 대형 평수인데요. 163. 와, 60평이 넘네요. 아무것도 없네. 되게 희귀한 평수인가 보네요, 얘가. 이러면 가늠이 되게 어려운데. 네, 요거거든요. 60평대 아파트. 그래도 2010년식이면 그 주인 신축 아파트인데 침실 4개, 방이 다 엄청 클 것 같아요. 요게 한 전용 면적이 이 정도고 한 63평형이거든요. 엄청 크죠. 네. 화장실이 2개네. 60평대 정도 되면 화장실 좀 3개면 좋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주방이랑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나쁘지 않죠. 근데 가격 가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대형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 있나 좀 볼게요. 근데 이거는 하자가 있네요. 이게 계속 유찰 된 거 보면 좀 이상해 보이긴 했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조심하세요. 그냥 초보자 분이시라면 패스하는 게 낫고, 임차인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임차인이 있으신데 요 날짜보다 전입이 빠르죠. 11월, 10월이니까 전입이 더 빠르잖아요. 전입은 빠른데 배당 신청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고 배당은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뭐 만약에 5억이다 하면은 우리가 낙찰 받은 거에서 5억을 또 추가로 물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자 있는 물건이니까 패스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패스하세요. 아쉽더라도. 토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뭐 근데 요런 색깔이면 대체로 그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네,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은 투자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것도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게 좋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건 패스해라, 이런 건 또 각별히 더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잃지 않는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기는 원룸이네요. 요것도 좀 어려운 물건이니까 패스하고.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권리적으로 하자 없죠. 일단 임차인이 없으니까. 매각 명세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뭐 이렇게 나오면은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냥 이거는 원하는 가격 쓰면 돼요. 가격이 상당히 착하네요. 60제곱미터 한 5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구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연식이 좀 있습니다. 보존 등기일이 99년식이잖아요. 화장실이 2개면 좋겠는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아마 화장실 하나일 것 같아요. 4억 2천만원. 가격이 착하긴 한데 요즘 구조면 아주 좋을 텐데 그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요. 441세대. 세대수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요 주변에 상가가 꽤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괜찮죠. 상권이 좀 잘 형성된 그런 곳입니다. 나름의 학원가도 있고요. 되게 좋죠. 네. 그러니까 살기는 좀 되게 편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 어딨나 볼까요? 학교. 네, 초등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그쵸? 뭐 중학생부터는 중학교도 가까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들도 좀 다 가까운 편이고 주변에 상가도 많고 실제로 그 여기 실거주 한다면 아주 좀 쾌적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물건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가 한 5억 2천만 원 정도 나왔고 실거래가는 한 6억. 근데 너무 옛날이죠. 네, 요거는 요즘에 거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저가는 5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죠. 구조는 좀 별로다. 구조는 한 3, 40점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옛날 구조라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좀 그렇게 좋진 않죠. 네, 요게 한 5억 정도 시세를 보수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5억이냐? 네, 여기 5억 2천에 내놨지만 안 팔리고 있잖아요. 거래가 한 2년째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보단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5억 2천만 원이 한 5억 정도 보면 되고 지금 최저가가 4억 2천만 원이니까 네, 요 정도면 아주 좋죠. 네, 시세가
한 5억이니까 4억 초반대 한 4.2억 요 정도 수준에서 받아갈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4억 2천에서 4억 4천 요 정도에 받으면 나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내선 연장되잖아요. 그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마을 1신 건영 아파트 요 아파트인데 물론 아주 가깝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여기 없던 게 생기는 건 진짜 큰일이거든요. 여기가 구리 도매시장역으로 써 있는데 이름이 동구릉역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7월이에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0개월 정도 있으면 9개월이죠. 이제 9개월 정도 있으면 별내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역세권이잖아요.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볼게요. 걸어서 한 7분. 네, 이 정도면 뭐 완전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런 데나 요런 데도 좋아요. 혹시 그 일반 매매도 괜찮은 게 있으면 요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별내선 처음 발표났을 때 여기 임장 갔었거든요. 그냥 뭐 저는 되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대단지니까 요런 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재건축이 좀 된다 해도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그래도 일신건역 요 정도 아파트면 엄청 오래된 건 아니니까 99년이니까 한 24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냥 요 정도는 좀 재건축이 이슈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냥 요 상태로 쓴다 생각하고 매수하거나 하셔야 돼요. 4억 2천만 원. 요 정도 금액이면 나중에 하락장이 온다 해도 이 금액보다 더 싸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지하철역도 생기는데 이게 8호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역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그 구리 이야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동구릉역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고요. 여기 구리역은 그냥 구리역이고 경의중앙선이랑 환승되는 그런 지하철역이고요. 이쪽에 있는 토평역은 장자 호수공원역으로 여기 장자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장자 호수공원역으로 이름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세권, 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더 가면은 이쪽에 이제 암사 쪽에 선사역이라고 써 있는 여기는 암사 역사공원 이렇게 이름 바뀐 것 같아요. 역사공원. 여기가 뭐 신석기 시대 움집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요 주변에 강동 롯데캐슬 요런 데는 엄청난 호재죠. 참고 삼아서 별내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별내선 관련해서 투자 원하시는 분은 아직 개통되기 전이니까 지금 아직 기회일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개통되고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개통되고 사는 것보다 개통 전에 사는 게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세가도 한번 볼까요? 전세가 한 2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네요. 실거래가 한 2억 8천, 한 2억 7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억 2천만 원에 샀다, 2억 7천에 전세 났다. 그럼 갭이 1억 5천만 원 정도니까 요 정도면 가격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락장이 와도 요 정도 금액에만 매수할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경매의 장점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가격이 좀 솔직히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5억을 넘긴다, 요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5억 이상으로 받는 거는 좀 비추다. 그러니까 4억 2천 요 언저리에서 비싸도 4억 5천 이하로 사면은 매력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사면 요즘에 좀 경매 과열 조짐이 좀 있거든요. 너무 비싸게는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택동. 요것도 임차인이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5구가 아니라 62.25네요. 5구보다 살짝 크다. 얘도 구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옛날 아파트라 해가지고 거의 30년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편이죠. 여기랑 여기가 장자 호수공원역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자 호수공원역이 여긴 더 빠르네. 6월.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나 하반기, 뭐 내년 여름쯤에 개통 예정이긴 한 것 같아요. 내년 여름에 여기 개통이 되면 이 아파트가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956세대 좀 소형 평수 위주로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2.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싼 게 현재 6억 2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네, 거래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한 6억 정도. 여긴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네요. 네, 구리에서 요 정도면 네, 거래가 활발한 단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싼 게 5억 5천이긴 했는데, 요거는 좀 많이 싸게 된 것 같고, 만약에 5억 5천에 거래만 될 수 있으면 아주 싸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최저가가 4억 7천이니까 요거를 만약에 한 5억 5천 정도에 받는다. 그러면 좀 나이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조도 한번 보시고 전세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장실이 하나인 게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방 3개고, 네, 방 3개인 건 좋은데, 아무래도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95년식입니다. 경매 낙찰받으면 인테리어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들어도 1,000만 원일 것 같고요. 정말 정말 싸게 들어도 웬만큼 하려고 그러면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인테리어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인테리어 안 하고 만약에 임차 맞추기용 임차용 인테리어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써야 임대가 잘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까지 생각해서 입찰 하시면 되니까 이게 한 6억 2천, 한 5억 5천 정도에 받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층이 8층이니까 뭐 층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 얼마인지 볼게요. 전세는 3억 5천 정도. 네, 잘 나가면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억 5천에 받아서 3억 5천에 전세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억 5천에 매수하시고 한 3억 5천 정도에 전세를 놓으면 그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물건입니다. 구리 지역 이야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구리에 별내선 들어오는 게 되게 큰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이렇게 수택동과 인창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구리역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 있죠. 남북으로 인창동, 수택동. 네, 여기가 거의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교문동까지, 네, 이렇게 세 개 동이 아파트들이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쪽에 가면 갈매도 있고, 네, 이쪽에 뭐 구리시 산호동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구리라기보다는 약간 좀 남양주나 좀 태릉 뭐 이렇게 뭐 약간 별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구리 느낌보다는 남양주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 여긴 좀 퇴계원 느낌이 많이 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리는 수택동, 인창동, 여기에 교문동까지, 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별내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토평역, 여기 이름 바뀌었다 그랬죠. 장자 호수공원역과, 여기 이름 좀 바뀌긴 했는데 그냥 옛날 이름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세 개가 구리에 이제 여기 더 추가되는 거죠. 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구리에 집을 사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꼭 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생기는데 안 생기는 데랑 가격 차이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지하철역에서 먼 데를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데는 역하고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요 역 주변 뭐 요런 데들 투자하시면 되죠. 네, 동구릉역 주변이나 아니면 이쪽에 구리역, 여기는 이미 비싸니까, 여기는 원래 있던 데니까 좀 애매하죠. 네, 요거는 그냥 원래 경의중앙선이 지나갔잖아요. 물론 추가되면 더 좋아지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는 새로 생기는 데가 여러모로 더 좋으니까 요쪽에 장자 호수공원역, 네, 요쪽에 개인적으로는 요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실 쪽이랑 더 가까우니까. 8호선 연장에서 갈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좋은 게 잠실역이지 않습니까? 잠실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저라면 이 장자 호수공원역과 제일 가까운 쪽, 네, 요쪽에 좀 투자할 것 같아요. 그 중에 대단지, 그러면 제일 괜찮은 게 뭐 LG 원앙 아파트, 네, 요게 지금, 아니면 뭐 대림 한수 아파트, 요런 게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LG 원앙 좀 가격을 좀 볼까요? 얘네 둘 다 95년식이에요. 뭐 사실 연식은 좀 돼 있으니까
얘네 둘 다 가격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더 가까운 데가 좋으니까 LG 원앙 아파트 관심 있으면 좀 임장 가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공원하고 붙어 있으니까 금호 베스트빌 5단지 2차 아파트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 세 개 단지가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여요. 대리만숙, LG 원앙, 금호 베스트빌 5단지 2차 아파트 이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괜찮긴 한데 주로 이렇게 소단지가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는 뭐 같이 통합해서 재건축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 재건축 이슈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94년식이긴 한데 재건축이 그렇게 뭐 쉽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이대로 놓고 써도 나쁘지 않은 요런 데들에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요번 참에 경매로 나온 거 싸게 사면 여러모로 좋겠죠. 이쪽 보면 여기는 다산 신도시는 아니에요.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매각 명세서 보여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여기 보시면 되고요. 경매마당에서 이거 무료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 경매마당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각 명세서 보시면 뭐 전입신고가 더 늦잖아요. 이러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단지 정보 누르시면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84입니다. 남양주 다산동 경남 아너스빌이에요. 84가 맞네요. 어느 타입인지 모르겠는데 A타입이라고 치고 그냥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베이에 화장실 2개인 84 2008년식 아마 주차장 연결도 되어 있을 것 같아요. 2008년식 정도면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신식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3천만원 정도? 5억 3천이 1층이긴 하지만 5억 3천5백도 4층이 있었으니까 보수적으로 한 5억 3천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옥션원에서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쵸? A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5억 9천만원이고요. 전세가는 한 3억 2천5백만원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4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크죠. 여긴 남양주고요. 여기 다산 신도시는 사실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다산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죠. 아무래도 붙이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잖아요. 그죠? 다산이 좀 유명하니까. 다산 신도시는 이쪽에 있는 지금지구랑 이쪽에 위에 있는 진권지구 사실 이렇게 두 개가 다산 신도시인데 여기는 다산 신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08년식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저가가 지금 너무 싸죠. 3억 7,240만원. 대략 한 5억에만 받아도 좀 저렴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요즘에 5억에 84 좀 쉽지 않잖아요. 이건 그래도 08년식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니까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에 내 집 마련하고 싶으셨던 분인데 만약에 뭐 4.9억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아주 싸게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 3.2억 정도 전세가 나오거든요. 약간 대출 받고 이렇게 사거나 실거주용으로 아니면 전세에 놓고 하면은 그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진 않으니까 제 생각에 하락장이 와도 4억 9천보다 더 많이 월등히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이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8통 11층입니다. 층도 괜찮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뭐 그냥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남양주 쪽 더 보여드릴게요. 26평인데 여기는 진짜 다산 신도시거든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것도 84인데 아까는 최저가가 3억대였고 지금은 5억대죠. 이건 뭐 당연하죠. 아무래도 다산 신도시 안에 있는 게 더 인기가 많습니다. 권리 분석 먼저 볼게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보면은 하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한 물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2.0 뭐 요런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비싸네. 지금 최저가가 7억 4천만원에 나와 있고요. 포베이구 구조도 되게 좋습니다. 한 7억 2천만원? 요 정도가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게 감정가인데 시세는 한 7억 2천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번 유찰이 됐으니까 가격은 좀 매우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이 시세니까 만약에 5억대 받으면 대박이겠지만 솔직히 그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낙찰가는 6억은 넘을 것 같아요.
뭐 저렴하게 받으면 한 6억 5천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정도 선에서 받으면 잘 받은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 신도시에 84니까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이 생기긴 하죠. 별내선이 지나가게 되니까 다산 신도시에 8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제가 다산 신도시가 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쪽에 지금지구가 있고 요쪽에 진건지구가 있는데 사실 요쪽은 8호선이 안 들어와요. 여기 있는 진건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투자를 생각하면 요쪽이 더 유망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현재 뭐 5억 3천만 원에 나왔고 시세가 7억 2천만 원인데 지하철역이 가깝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지하철역이 안 가까우니까 별로냐?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도 가깝죠. 다산 한강초등학교 가깝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IC 타고 강동이나 잠실 가기 좀 멀지 않습니다. 물론 차 막힐 때는 뭐 한 30분 걸리겠지만 차 안 막힐 때는 한 15분 20분이면 갈 것 같고, 뭐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대단지지 않습니까? 1304세대, 이쪽은 또 1100세대, 1200세대, 둘이 합치면 한 2500세대 정도 되니까 세대수도 꽤 큰 편이고요. 네, 여러모로 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뒷산에 등산하기도 좋고, 한강도 가까운 편이죠. 이 왕숙천 통해서 가면은 바로 그 남양주 쪽 한강공원 쪽이 가깝죠. 네. 저도 여기 좀 자주 왔었는데 되게 가깝더라고요. 구리 쪽이랑 이렇게 연결도 좀 잘 되고, 아직 그 한강공원이 많이 개발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뭐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신도시 들어가고 싶으셨던 분은 네, 이 물건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가가 한 5억 4천 정도 되니까 한 6.5억? 근데 요 정도 받으면 정말 땡큐인데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좀 지르는 분이 있어서 좀 크게 쓰시는 분이 한 6억 9천이나 아니면 한 7억 정도, 요 정도 쓰고 받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싸게 쓰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럭키를 노리실 분은 한 요 정도 금액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금액에 낙찰됐다, 나중에 하락장이 와도 좀 안전하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한 4억 3천만 원. 전세가도 요 정도면 괜찮네요. 네,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5억 3천만 원에도 됐으니까. 근데 요걸 시세로 보는 게 낫겠죠. 지금 물건이 있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전세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2.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 크네요. 네, 요겁니다. 크기가 엄청 크죠. 보존등기 2001년식이면 지하주차장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엘리베이터랑 연결돼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는 다산 신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대형평수 자주 나오는 단지인데 도농역 위쪽이거든요. 이쪽이 사실 신도시 쪽이고, 이쪽은 다산 신도시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연식이 좀 됐잖아요. 2000년식이고 하니까. 여기 대형 평수가 좀 많은가 봐요. 경매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부터 쭉 많이 나오던 네, 그런 곳입니다. 평수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한 2001년식이다. 실평수가 59평이니까 뭐 엄청 크죠. 네,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8평? 59평?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억 4,500만 원에 실거래가 떴죠. 네. 58평 정도 되죠. 실거래가는 8억에 호가 나왔지만 7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형 평수니까 거래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7억 5천이 시세인데 6억 8천에 나와 있으니까 뭐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저가 근처에 만약에 7억 언더로 매수할 수 있다면, 네, 대형 평수 원하는 분이라면 네, 여기 최저가 이 정도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7억 5천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가격에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형 평수잖아요. 여기가 한 58평 정도 되니까 대형 평수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진 않다. 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우, 구조 되게 좋은데요. 비교적 옛날 아파트인데 2001년식이잖아요. 그쵸? 2001년식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주차장 갈 수 있는지 요건 좀 체크해 보시고, 아마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방 5개, 평수가 있다 보니까 58평이거든요
좀 대형 평수 남양주에 집 구한다 하시는 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는 한 7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낙찰을 한 6억 9천 정도에, 요 정도에 받으면 좀 잘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세는 얼마에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 5억 정도. 아, 그러면 뭐 전세하고 매매가랑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쵸? 한 2억 이내니까 그러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6억 9천에 매수하면 나중에 하락장이 와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제일 쌀 때도 거래가 없었네요. 뭐 거래가 한 2년 동안 없었네요. 네. 아무리 싸도 7억 밑에 거래된 건 없으니까 7억 밑으로 경매로 매수할 수 있으면 아주 잘 사는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도농역 위에 있는 플루리움 1단지 아파트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건 번호 1040이니까 한번 보시고 임장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학 칼럼의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에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성공하는 법의 3단계. 네. 첫 번째는 흡수 단계고요. 두 번째는 숙달 단계. 세 번째는 지속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고수를 만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는 것이죠. 네, 내공이 출중하신 고수분을 만나서 그분이 시키는 그대로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알려주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을 배웠다면 그것을 꾸준히 복습을 해야겠죠. 여기에 나오는 숙달은 복습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을 통해서 고수분께 배운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숙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 법을 알았으면 꾸준히 계속 해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단계, 흡수, 숙달, 지속, 이렇게 3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흡수하고 숙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내공이 쌓인 분들이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하게 된 다음에 그거를 지속해 나가는 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속의 단계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속은 최소한 1년 이상, 가급적이면 3년 이상 동안 지속할 때 내공이 쌓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게 무엇보다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흡수하고 숙달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운 것은 지속이에요. 지속하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도전을 해보셨을 텐데 한두 달은 할만하지만 1년, 2년, 3년 꾸준히 계속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매일 1시간씩 주 7일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무조건 그 어떤 분야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줄여서 173이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163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매일 1시간씩 월화수목금토 주 6일간 3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전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주 6일 3년 동안 꾸준히 앞으로 유튜브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173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시스템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팔로우, 쉽게 말해서 강의 듣기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수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배워나가는 이런 팔로우 단계가 가장 쉬운 단계죠. 그 다음에는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행,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꾸준히 하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이건 바로 리드인데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보시는 것이죠. 멘토가 돼서 초보자분들, 멘티분들을 이끌어 나가면 꾸준히 지속하면서 강력하게 나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성장이 됩니다. 결국 팔로우나 동행이나 리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보다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모이는 곳,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이름은 고래 동공부인데요. 고수분들을 초빙해서 제가 스터디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고래 동공부를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는 김지훈 대표님 2차 전지와 주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박원갑 위원님 부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장 전망과 함께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영주 대표님 연금이나 노후 준비에 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백훈종 이사님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기회가 좋은 시기니까 백훈종 이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랑 이윤구 대표님께서 우리의 스터디를 함께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모든 수업은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매달 6번 이상의 강의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는 분,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VOD 서비스로 60일 동안 서비스가 되니까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들과 차별화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면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사분들께 제가 요청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내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공부법이나 훈련법 등을 지도해 주시면 그에 따른 미션을 아마 모든 연사분들께서, 모든 선생님께서 다 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시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잘된 분들을 MVP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리는 제가 직접 다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네이버에 고래 동공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 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시면 수강 신청 페이지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래 동공부 카페와 연결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카페에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1시간씩 주 7일 3년 동안 꾸준히 하는 인증도 이곳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수강 후기나 미션 수행을 여기에 글들을 잘 올려주시면 모든 글에 제가 다 직접 코멘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하루에 1시간씩 주 6일 동안 유튜브 하는 인증을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모두 다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미션 열심히 하신 분들, 이렇게 고수분들, 고수가 되고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MVP로 선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MVP를 뽑히신 분들은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따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초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오프라인 한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MVP 등급에 따라서 수강료의 할인 혜택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 99,000원입니다. 2달 동안 무제한 수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딱 한 3년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시든 큰 성공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래 동공부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질의응답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